아까 외우신 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이따가 점심 때 기출문제 풀이하죠. 그때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 가능하면 공간정보법을 다 끝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등기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등기법은 워낙 어렵고 공간정보법은 워낙 쉬우니까. 네. 65쪽을 보시면 공유지 연명부가 나옵니다. 공유지 연명부가 나오는데 이 공유는 민법에서 공부하셨죠? 공동 소유 형태를 공유라고 불러요. 공동 소유 형태는 세 가지가 있죠. 공유, 합유, 청유. 하셨죠? 네. 그 중에서 공유는 공동 소유 형태의 하나가 될 텐데 이 공유 토지의 소유자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가 공유지 연명부예요. 여기서 공유지는 공유 토지를 얘기할 테고 연은 연속해서 명은 이름 명자입니다. 부는 장부가 될 테고요. 이를 공유지 연명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부터 시작해서 총 100명이 있다는 겁니다. 100명.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돼서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관리 공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록될 텐데 이 소유자에 관한 정보 값부터 쭉쭉쭉 해서 100명이 100번째 사람까지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 다음에 100명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공유 지분을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라는 장부는 주된 정보가 뭡니까? 토지 표시가 주된 정보죠. 그러면 토지 표시가 두드러지게 공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더 두드러지게 돼요. 맞습니까? 이건 가분수 형태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공유지분을 여기다가 등록할 수는 없어요. 왜? 이것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등록하냐면 여기다가는 소유자 부분을 갑, 외, 부식, 부인이라고 쓰고 요 구체적인 정보는 별도의 장부를 만듭니다. 별도의 장부에 만들어서 갑부터 100명을 다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지분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돼요. 이 장부의 이름을 공유지에 대한 소유자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 공유지 연명부라고 부릅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공유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 공유지 연명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등록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여기서. 네. 공유 지분이 될 겁니다. 공유 지분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장번호라는 게 있는데 이 공유지 연명부도 한 페이지로만 구성되진 않겠죠. 여러 장이 될 수도 있고 수십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를 들어서 60장으로 구성된 공유지 연명부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총 60장. 그러면 60장이니까 60장 중에서 1페이지도 있겠죠. 60장 중에서 2페이지도 있겠죠. 60장 중에서 3페이지도 있겠죠. 쭉쭉쭉 가서 60페이지도 있겠죠. 요게 장번호예요. 결국은 넘버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지 번호를 얘기해요. 한 페이지로만 구성되진 않을 테니까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 이를 장번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따로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푸는 것인지는 이따가 문제풀이할 때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가 나오는데요. 대지권 등록부. 이건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시면 저절로 아시는 부분인데 이 건물은 자이 아파트 1001동 건물입니다. 그리고 101호부터 202호, 303호가 존재할 겁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 즉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 대지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이 건물은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로 사용되는 건물.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 대지예요. 그러면 요 값을, 요 303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구분 건물. 그렇죠. 그리고 이 구분 건물에서 공유 부분이 빠진 부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유 부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에서 전유 부분이 빠지면, 아니요, 공용 부분이 빠지면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 공용 부분이 포함되면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분 건물을 갑이 가지고 있다면 갑은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따라서 구분 소유권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구분 소유권자는 이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불러요. 대지 사용권. 이 대지 사용권은 4개의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토지 소유권, 그 다음에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요 4개의 권리는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까? 건물에 대한 권리입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될까요?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될까요?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당연히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이때 토지 소유권일 때는 당연히 갑구에 기록이 될 테고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도 존재하겠죠. 건물에 대한 등기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01동에 대한 표제부가 있었고 101호에 대한 표제부도 있었고 갑구, 을구도 있었고 기억나십니까? 쭉쭉쭉 가서 마지막 303호에 대한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구분건물 등기부,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 암기를 부탁드렸죠. 그리고 이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게 돼요. 이 상단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냐면 천일동 표제부에는 천일동에 관한 부분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제목은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부는 한동 건물과 대응하는 이 토지 전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03호는 이거는 구분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유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이 상단부에는 303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제목은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가게 돼요. 또한 갑은 303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사용권도 있어야 된다고 했죠. 갑이 대지사용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대지사용권은 여기에 등기가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이 대지사용권은 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전원이 갖고 있죠. 따라서 이 대지사용권은 비율 형태로 존재합니다. 비율 형태. 9명이 다 같이 갖고 있어요. 이때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갖게 될 텐데 이 전유 부분의 면적이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이만큼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를 대지사용권으로서 여기에 등기가 될 겁니다. 소유권일 때는 물론 갑만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전원이 등기가 될 거예요. 여기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대지사용권이 여기에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위쪽은 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건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죠? 아래쪽은 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아래쪽은 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요. 위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303호는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303호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